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도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에서 매개 효과 분석을 이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개 효과 분석은요,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이 변수 사이 관계에서 매개 변수, 이제 또는 중간 요인,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이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과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매개효과 분석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기업이 비즈니스 전략을 개선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분석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기업에서 매개효과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때가 있을까? 인과관계 사이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어떤 요인이 특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서 이 매개 변수, 이 중간 변수가 어떤 작용을 해서 이 영향을 전달하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더 깊은 수준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결과에 대한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개선을 할 수가 있죠. 매개 변수의 역할을 이해하면요. 기업은 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화할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마케팅 전략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제품 판매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서 해당 전략을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 예측인데요. 이 효과 예측은 기업이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미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근거화를 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근거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의 할당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수에 집중해서 개선을 하거나 조정을 할 때 그 결과가 어떤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되는지를 고려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또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매개효과 분석은요. 지금 이제 보여지는 모형과 같이 원인이 결과에 미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어떤 거 매개체를 통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 종속 변수 간의 일련의 영향 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립 변수에서 종속 변수로 가는, 그러니까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그 경로를 더욱 구체화하고자 할 때 우리가 매개 변수를 활용합니다. 기업의 매개 효과 분석 응용 예시를 좀 볼게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마케팅 전략과 판매량 간의 매개 효과 분석을 한번 보자. 기업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고 판매량을 증가시키기를 이제 원할 때, 이러한 전략이 중간에 그 매개 변수를 통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캠페인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판매량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과 성과 간의 매개 효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할 때 교육이 실제 업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교육의 그 효과가 직원 개개인의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되는지를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무 만족과 이직 의도 간의 매개 효과 분석. 우리 직원들이 이직률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직무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이제 모색하려고 합니다. 기업에서. 그래서 직무 만족이 이직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영향이 조직 몰입을 통해서 전달되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 품질과 고객 만족 간의 매개효과 분석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이 제품 품질이 고객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알아보고 싶은데 그
그 제품 품질과 고객 만족도의 이 관계에서 제품 신뢰를 통해서 이게 전달되는지, 제품 신뢰가 매개 효과를 하는지 이것도 분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 채널과 제품 판매 간의 매개 효과 분석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품의 유통 채널,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유통 채널이 제품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할 때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브랜드 가시성을 통해 전달되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기업 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과 결과, 그 변수, 그 요인들 간 관계를 더욱 구체화하는 중간 요인, 즉 매개 변수가 무엇인지 고민해서 가설을 검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대표님께서 우리 회사 업무 환경이 직원들의 업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회귀 분석을 해보세요. 분석 결과를 보고 업무 환경 개선 방안을 논해보죠. 대표님이 이제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인사 관리자가 네, 그런데 업무 환경과 업무 성과 사이에서 직원들의 업무 만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회의가 됐죠. 그래서 이제 매개 효과 분석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이 매개 효과 분석은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는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한테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두 개가 똑같이 종속 변수한테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럴 때 독립 변수의 표준화 그 개수값, 베타 값이 2단계와 3단계에서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또 보는데 그 전에 좀 전에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매개 효과 분석은 두 번의 그 회귀 분석을 하는데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는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2단계에서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또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3단계는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럴 때 매개 효과가 있다 없다를 확인할 때는 독립 변수가 2단계에서 3단계에서 올 때 베타 값이 표준화 회귀 개수 값이 감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가설을 세웠죠. 아까 그 대표님과 이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사 업무 환경이 업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가설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영향 관계에서 업무 만족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가를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 원인 변수로 업무 환경, 그리고 종속 변수, 결과 변수로 업무 성과. 그래서 이 관계를 보는 건데 업무 환경이 높아지면 업무 성과도 높아질까? 이 가설을 이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직원의 업무 만족도가 매개 역할을 할 건가, 이 중간 교량 역할을 할 건가, 이거를 이제 본 겁니다. 가설을 수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요. 1단계. 업무 환경이 업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봐야 됩니다.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을 딱 했더니 이런 표가 나옵니다. 이 단순 회귀 분석이죠. 업무 환경 한 독립 변수 하나, 매개 변수, 지금은 이제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화살표가 이렇게 갔으니까 결과 변수가 됐죠. 그래서 1대1로 볼 때는 단순 회귀 분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한 해석은 기업 그 회귀 분석의 단순 회귀 분석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제곱 값을 보니까 0.707이다. 70.7%의 설명력이 있구나. 이 모형의 설명력이 있구나. 그리고 더빈 왓슨도 2.008.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됐다. 그리고 밑에 아노바 이 표를 보면 F 값이 뭐 477.396의 유의확률 0.000이다. 0.05 미만이니까 유의확률 값이 회귀식은 유의하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개수값. 유의확률이 0.000이네. 업무 환경이 업무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2단계, 3단계를 이제 검증을 하는데, 업무 환경이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그 다음에 업무 환경이 업무 만족에 두 개가 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봤어요.
이럴 때는 독립변수가 지금 몇 개를 씁니까? 업무 환경, 업무 만족 이렇게 두 개를 썼잖아요. 이럴 때는 다중 회귀 분석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중 회귀 분석의 이제 위계적 회귀 분석이라는 그 방법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표도 똑같이 다중 회귀 분석 그 기업 강의 다중 회귀 분석 그 내용을 보시면 강의를 보시면 표 보는 이제 그 해석하는 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모형 1,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표에. 이게 지금 2단계, 3단계의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분석 결과 보니까 업무 환경과 업무 성과 그리고 3단계는 업무 환경과 업무 만족이 업무 성과에 미치는 거 이렇게 봤더니 R제곱, 수정된 R제곱이 있는데 수정된 R제곱 다중회귀 분석이라서 수정된 R제곱 값을 보니까 0.688, 0.770 높은 수준의 모형 설명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노바 그 분산 분석 회귀식 모형도 둘 다 유의 확률이 모형 1, 2가 유의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검증 결과를 보니까 2단계에 있는 거 업무 환경이 업무 성과에 미치는 걸 봤더니 베타 값이 0.830이고 유의 확률이 0.000이네요. 그래서 0.05 미만이라서 유의합니다. 업무 환경이 높을수록 업무 성과도 높아져요. 이제 3단계를 보니까 업무 환경과 업무 만족을 동시에 이제 투입을 시켜서 보니까 0.382, 0.533 이렇게 나와서 또 유의 확률이 0.05 미만이에요. 유의하네.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네. 그래서 매개 효과가 있나 이제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2단계, 3단계 그 동그라미 표시로 해놨잖아요. 모형 1, 2라고 돼 있지만 업무 환경이 0.830인데 3단계로 내려오면서 업무 환경 그 베타 값이 0.382로 줄었네요. 이럴 때 매개 효과가 있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매개 효과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개 효과 분석의 가설 검증을 이제 딱 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업무 환경이 직원들의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업무 환경은 조직의 문화, 리더십, 업무 프로세스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환경이 직원들의 성과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리고 업무 만족의 매개체로서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다. 업무 만족이 업무 환경과 업무 성과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업무 만족이.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 만족 여부가 업무 환경과 업무 성과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분석 결과를 딱 보고 그러면 분석 결과에 따른 전략을 이제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업무 만족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업무 환경이 업무 만족을 형성하고 업무 만족이 다시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효과를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업무 환경이 직원들의 업무 만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고 업무 만족이 이후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기업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전략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봤더니 한 10가지 정도의 전략이 나왔어요. 첫 번째, 의사소통 개선.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상사와의 원활한 소통, 팀 간 협업, 그리고 피드백 제공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율성 부여를 해줘야 돼요. 이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한 그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해줘야 합니다. 업무를 자신의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창의성과 자신감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목표 명확화를 해줘야 합니다. 업무 목표와 직원들의 업무 목표 그리고 기대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해줘야 해요. 그 목표의 명확화는 직원들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의 성과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정기적인 피드백과 성과 평가를 제공해서 직원들이 현재 자신의 성과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 개발 기회 제공을 해줘야 돼요. 교육, 훈련, 발표 이런 기회 등을 계속 제공해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 있는 업무 부하, 그러니까 업무 부하를
공정하게 분배해서 직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로 인한 불만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 일과 삶의 그 균형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유연한 근무 시간과 원격 근무 옵션 등을 좀 제공해서 직원들의 그 워라밸을 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센티브 보상 제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공정한 보상 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의 노력과 그 성과를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 웰빙 프로그램이 또 있으면 좋겠다.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직원들의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좀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 조직 내에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조성해서 이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서 기업은 업무 환경과 업무 성과 사이의 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고 직원들의 업무 만족을 중요한 매개 변수로 활용해서 조직의 성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조직의 특성,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안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업에서 또 다룰 수 있는 또 다른 데이터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